네, 계속해서 6월에 주목할 수 있는 스몰캡 기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인프라 관련해서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좀 뜨거운 모습인데 열 관리 기술을 보유한 삼성 공조가 또 3거래일째 급등을 이어갔지 않습니까? 네. 열 관리 외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할 수 있는 분야 있다라고 하면 기회 어디에서 좀 찾아볼까요? 일단 저는 인프라 사업 쪽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지표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소비 경기가 많이 둔화됐다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의 그런 지원 정책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AI발 그런 인프라 전력난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력 시장 쪽에 인프라 투자 가운데에서도 전력 시장 쪽의 투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변압기라든지 전선 같은 그런 회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력망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가는 그 망을 이제 우리가 송전망이라고 하고, 이 변전소에서 가정 그리고 공장 같은 쪽으로 그 배전이 되는 부분을 이제 배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변압기와 전선은 이 배전망 쪽에 위주로 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정에 있다 보면 전선이나 변압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송전망 쪽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보성파워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보성파워텍이 이 송전망 쪽에 네.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송전망 쪽에 시야를 좀 넓혀보면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선이나 전력, 변압기 이런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보성 파워텍을 소개를 해주실 건데 이 송전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타이밍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예, 보성파워텍은 송전망 구축에 필요한 그 송전 철탑을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전소에 들어가는 철 구조물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 제가 이제 2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지난달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네. 미국의 이 그 송전탑 같은 게 지금 보성파워텍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직류 송전을 위주로 하는 대규모의 그런 송전 철탑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전봇대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제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체 수요들도 앞으로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그런 해외 매출들도 앞으로 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철강 관세 같은 것들이 미국 내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한국 기업들의 그런 그 수출 비중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성파워텍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상 매출 비중이라고 하면 전력 사업,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 철탑이라든지 발전소용 철 구조물 등을 생산하는 사업이 67% 정도를 그 매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변압기라든지 전선 같은 그런 상품 부분이 25%, 그리고 기타 용역 부분이 한 8%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보성 파워텍 하면 이런 송전망이라기보다는 원전주로 많이 좀 분류가 돼서 움직이는 네. 좀 종목인데 제가 최근에 그 북미에도 송전망도 노후가 돼서 교체가 시급하다 네. 이런 이슈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력 사업이라던가 앞으로 또 성장 모멘텀이 어떤 쪽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송전망 쪽의 투자라든지 아니면 원전 사업 쪽의 그런 모멘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전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많이 말씀들을 인지를 하고 있죠. 네,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하냐면요. 지금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기준으로요. 네.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에 460테라와트에서 2026년에는 1050테라와트로 일단 2배 이상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그 부분을 원자력 발전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원전에 대한 그런 투자들도 많이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 UAE 대통령이 왔다 가면서 중동 시장에 이런 소형 원전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뭐 이 올 7월이면 체코에서 또 원자력 발전 우선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원전 수주 계약을 따낸다고 했었을 때는 네. 국내 전체적인 원전 기업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욱 한층 고조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원전 구축과 송전망에 이제 동시에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네, 기업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와 지금 전력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 AI 모멘텀에 있어서 실적이나 수주는 좀 얼마나 변화가 기대가 될까요? 일단 이 회사 매출액이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1,000억 원 내외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예상 매출이 한 95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주받은 물량이 계약 규모만 해도 1,500억 원 정도가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대부분 그 원전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원전 시장이 많이 수주를 우리나라가 글로벌적으로 받게 된다고 했었을 때 가장 이제 중소형주 안에서는 매출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오늘도 그 소형 원자력 발전 뭐 몇 기를 더 추가로 건설할 거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시장 쪽에 중소형주를 찾는다면 가장 그 뭐 합리적인 선택이지 대표해서.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시가총액이 뭐 1,900억 원대인데 네. 대형 계약이 지금 뭐 1,500억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면 지금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 확실한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체코 수주전 관련해서도 그런 보성 파워텍이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체코 수주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30조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오늘 또 뭐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그 언론 발표에 따르면 이 수주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이슈는 뭐 없을 거다라는 그런 좀 우려 섞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그 수주의 기술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건설의 기술 같은 것들이 프랑스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이번 수주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이제 중동 시장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서 향후에 체코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있을 유럽 시장에 대한 그런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원전 기업들에게 상당한 투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전 관련된 그런 수주 계약을 통해서 1,500억 원 정도의 수주 계약을 이미 따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가 수주가 있을 시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계약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실적 개선세가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대우건설이라고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번 수주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프랑스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번 체코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 업계에서도 뭐 윤 대통령이 이번 수주전에 또 직접 뛰어들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한번 그런 모멘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보여주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모멘텀이 끌어갈 네.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주셨고 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규모 자체가 30조 원에 달하는 그 네. 사이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네. 부분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보성파워텍이라는 좀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좀 포인트 정리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네. 또 진입 시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주가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에 그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의 쏠림 현상들이 많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전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면 뭐 우진엔텍이라든지 우리기술 같은 회사들이 네. 훨씬 더 이제 변동성이 크고 그쵸.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익이 나는 회사고 그리고 이런 계약들이 있었을 때 바로 이제 수주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자들이 수급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이런 그 펀더멘털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만 감안하신다면 가장 좀 뭐 중소형주 중에서는 유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4,000원 언더에서 머물러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뭐 PER 25배 기준으로 해서 네. 6천 원 정도 수준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뭐 윤 대통령이 다음 주에 한번 또 원전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우리가 원전을 너무 이제 환경적인 문제들을 이슈로 해서 너무 이제 제약했었던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원전에 대한 그런 그 흐름은 테마로 치부하기보다는 이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가는 그런 어떤 섹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게 된다면 네. 뭐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들이 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원전이 뭐 체코 수주도 있습니다만 이번 정부 정책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수주와 실적으로 찍히는 보성 파워텍 오늘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